인간의 삶이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뭐 비대면도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문학의 경우도 아마 그런 흐름이 있는지 그런 게 느껴지시는지 또 그 이후로 우리가 문학적인 변화, 자기 작품 세계 또는 내 작품 세계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작품 활동 이런 게 변한 느낌이 있는지 아무리 우리가 문학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니까 그런 것에 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할머니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적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전환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운 속도의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 비대면 언택트를 저는 속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접촉을 안 한다가 아니라, 저한테는 이 속도가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각자의 어떤 성장이나 확장 속도가 있고 성장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말하는 법도 다르고 또 이제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비대면은 그걸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촬영을 하면 한숨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 공간,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뭔가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정착해버리는 이거에 저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저 같은 사람은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벌써 전환해 버렸기 때문에 그 만나는 방식으로의 비대면을 전환했는데 나는 그게 또 의심스럽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그런 방식이 맞나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어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소통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전환해버린 거라면 나는 소통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이제 기록 중에서 코로나19 초창기에 중국 우한이 봉쇄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봉쇄된 우한에서 젊은이들이 비대면으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비대면으로 만나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그 내용의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식량이나 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정의 연대, 일상적인 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구나. 그들을 견디게 하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적응을 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겠는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사람은 그 비대면의 방식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고,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술 습득의 문제, 이걸 만남의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속도를 바꾸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소통할 때 이것이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일 크게 저한테 던져진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황교안. 네. 글쎄, 코로나19 이후에 문학 자체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죠. 근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디지털화가 더 전면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좀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지금 당장 어떻게 아주 이렇게 딱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문명이 이제 거의 우리의 일상과 생활을 장악하고 우리의 내면과 언어까지 이제 파고들어 온 상태인데 사실 바이러스는
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저는 디지털 바이러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꾸려놓은 어떤 틀이랄까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독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 것을 발언을 하고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이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 그러는데 인간도 변화하죠. 마음도 변화하고 신체도 변화하는데 이것은 자연의 변화거든요. 자연의 변화고 인간의 몸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능동적인 변화인데 이런 외부에서 강제된 변화는 거의 수동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그 따라가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잘 따라가는 것 같아도 저는 그것이 어디인가는 누적된다고 봐요. 어디인가는.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정신이 변하기도 하고, 감성 구조가 변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문학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건 아닌 건가. 예,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저기 말은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의식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에서 꼭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입은 부분이 아무튼 공연 부분이잖아요. 우리 공연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성이 중요하고 관객과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없이 영상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그냥 국가나 이런 지자체 이런 지원 정책들이 그런 비대면 장려합니다. 장려하면서 코로나 우리는 지원해줬다. 니들 먹고 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오자면은 그게 우리가 음악장 내부 또는 예술장 내부에서 본인들이 어떤 뭐 한계 갱신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투입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형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거기 쉽게 투항하는 예술인들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고민하고 진지하게 담는 내적 투쟁을 한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장르로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외부의 동력을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물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한계 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학도 이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응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